30대 여성 김 씨는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를 좋아했던 남편은 마음이 조급한지 병원 상담을 받아보자고 권했지만 김 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가는 게 두렵기만 하다고 하는데요. 20대 철없던 시절 여러 번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던 과거를 들키게 될까 봐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한 수술로 난임의 우려가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정말 임신이 되지 않을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함께 난임 시술을 받아볼지 고민도 해봤지만 김 씨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김 씨는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와, 이거 진짜 오늘 이 사연도 정말 이거 참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많이들 좀 의견 올려주세요. 일단 임신 중절 수술 과거에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몇 번이나 그 수술을 했길래요? 네, 3번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오랫동안 만났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그 당시 바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철 모르고 했던 실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조심스럽네요, 오늘. 예.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3번씩이나. 네, 일단 연애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김 씨는 수능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19살에 첫 연애를 시작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첫사랑이다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정말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마음만 앞서고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임신과 임신 중단 수술을 반복했던 겁니다. 아니 참 이게 진짜 이래서 우리도 진짜 외국처럼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거 말고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지금 이게 사실 지금 말씀마다 말하셨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PM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행을 안 한 것뿐이죠. 어떻든 그 1학년 때 입학식 하자마자 곧 임신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부모한테 말하면은 부모한테 혼나기만 하기 때문에 무섭고 떨었기 때문에 또 돈도 많이 필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술한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수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수술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했지만 남자친구가 아마 위로도 해주고 나중에 우리 결혼하자 하니까는 내가 나중에는 결혼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임신 낙태를 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중절 수술을 했는데 이게 낙태도 불법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두 사람이 사랑은 했지만은 조금 피임을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못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예, 지금 각 가정에서 알아서 좀 시청 지도를 해주고 계시겠지만,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소장님, 저는 네. 이제 잘 모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는 한번 그렇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하면 좀 이렇게 아이를 다시 이렇게 낳기가 약간 좀 어렵다라고 저는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런 건가요? 그건 정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사실 여성의 몸에 굉장히 해가 가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여성에게는 안 좋죠, 몸이. 그리고 난임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이 경우에는 또 안타까운 게 이 친구들이 오래 사귄 것 같아요. 19살에 만나서 20대 후반까지도 사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렸을 때 1년에 이제 3차례 임신 중절이 있었는데 1년 안에 그 19살, 20살에 있었던 2번이 1년 안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다가 20대 후반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때가 굉장히 오래 주차가 될 때까지도 몰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는 수술을 했다고 해요. 저도 사실은 좀 처음 들었는데 유도분만으로 임신 중절을 받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컸나 봅니다. 그게 이제 몸에 무리를 주고 그때 이제 의사로부터 난입이 될 수도 있다.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였고 또 그 남자친구의 아이였고
또 특히나 이제 세 번째 중절 수술은 20대 후반에 했었던 거라면 보통 이 정도면 그냥 둘이 결혼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둘이 결혼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까지 유도 분만을 통해서 임신 중절을 할 일도 없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유도 분만까지 해서 임신 중절을 한 것이냐 들어보니 이 여성분의 사연도 좀 기고합니다. 이게 아까 여러 번에 뭐 한 번, 두 번의 그 임신 중절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사랑에 이르기까지는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더욱 사이가 돈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까지 했으니 우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결혼을 하자라고 했는데 세상에 임신한 것을 알고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나쁜 놈이네 이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저 얼굴 보세요 저거. 네. 수술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이제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 혼자 가서 해.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낳아서 키울 자신도 없고 또 남자친구가 너무 배신감이 지금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자 아이를 낳는다니 더 자신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런 선택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거 참. 예. 자, 그러면 보통 이런 그러니까 사실상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이 그렇죠. 김 씨, 이 네. 여성분은 어떻게 보면 이러면 뭐 결혼 무서워서 하겠어요, 이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남자친구하고 10년을 연애를 했는데 이렇게 배신으로 끝나다 보니까 김 씨도 트라우마가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연애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3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이런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남자인 친구들, 동료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혹시라도 아내가 그런 수술 경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거죠. 예.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그러면 못 살지, 이혼해야지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들만 돌아오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연애를 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날 때까지 김 씨는 몇 년 동안이나 혼자 지냈다고 합니다. 하하. 그 소장님, 소장님 내담자 중에도 네. 이 상담을 해주신 분들 중에도 뭐 이런 임신 중절 수술에 따른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많이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별의 고통에 임신 중절 이슈가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사실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뭐 결혼 전이나 후나 임신 중절이 완전히 그 낯선 얘기나 정말 간혹 옛날에 넘어 듣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의 몸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슈죠. 낙태라는 이슈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낙태를 한다는 것은 여자에게는 마음도 몸도 상처가 되는 그런 경험이면 확실합니다. 팀장님, 이거 아까 수술해 하면서 막 뾰루퉁한 표정 짓던 그 인간 있잖아요. 남성이요. 예. 남성은 지금 이 여자분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욕망의 대상으로만 봤어요. 이런 남자 만나면 불행해지는데 나쁜 놈이죠. 자기가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중절을 시키면서까지 헤어진다? 이건 정말 만약에 내가 아는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남자 가만 안 두죠. 용서를 못 합니다. 가루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 용서 못 하는 거죠. 용서를 그러니까 가루를 가루까지는 몰라도 아무튼 간에 그렇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자, 일단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장님, 네. 이 김 씨 여성분이 지금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새 사랑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다행이고 또 좋은 여자분은 만납니다. 좋은 남자 만나요. 그래서 이제 3년 연애를 했는데 지금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너무 자상하고 이 여성분을 사랑해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남편이 조카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누나, 형, 조카 예뻐하면서 우리도 아이 빨리 낳자. 나 아이 많이 낳고 싶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여성 김 씨 역시도 정말 빨리 이 남편 사랑하니까 사랑한 남편의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이제 마음의 한켠에 자신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이걸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두려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임신이 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임신이 자꾸 좀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됐습니다. 일단 새 사랑을 만나서 또 안정적인 가정까지 꾸렸으니까 당연히 이 여성, 이 김 씨도
좀 아이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되게면 초조해지기 시작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 결혼 3년 차 그리고 이제 30대면은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임신이 생각보다 굉장히 너무 쉽게 돼서 오히려 놀랐을 텐데 이번에는 3년이나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뭐 재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조카를 그렇게 예뻐하고 있는데 내심 아이를 기다릴 게 뻔하니까 혼자서 병원에 가봤다고 해요. 그런데 난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남편과 같이 만약에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은 남편에게 자신이 과거 임신 중절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 들킬까봐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보통 이러면은 남자도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이제 결혼생 오래됐는데 임신에 마음이 급해지니까 난임 시술 받아보자고 했는데 남편이 그랬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받는데 병원에 갔을 때 확인해보자. 왜냐하면 남성이 문제가 있는지 여성이 문제가 있는지 함께 병원에 가서 해보자고 하니까 이 김 씨는 상당히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임신 중절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가 확인해 보면은 혹시 내가 임신 중절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줄까 봐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몇 개월 미뤘는데 사실은 의사들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성한테 불리한 그런 거는 구태여 남편한테 말을 안 할 거니까 안심하고 가셔도 됩니다. 예. 박희정 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친구도 유도 분만으로 아이를 이렇게 뭐 임신 중절을 한 적이 있지만 이후에도 애 잘 낳고 잘 살았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난임 부부에 대한 이런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이게 보면 소장님 네.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막 별의별 시험관 뭐 하고 뭐 세외 수정하고 뭐 별 막 정말 막 했는데 끝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분들이 그래 우리 이제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냥 둘이서만 마음을 확 놓으니까 오히려 그때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저도 난임 부부 상담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 난임 부부한테 스트레스는 굉장히 좀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불임의 이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도리어 이 난임의 이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도리어 임신이 더 잘 된다고 했는데 가장 어려운 건 이유를 모르는 난임이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게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임신을 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찬반이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결혼 전 임신 중절 수술로 난임, 이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법 840조에 이혼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말을 하면 그때부터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 이 사실을 말을 했지만 남편이 전혀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소장을 조용히 내고 그 이혼 사유에 나아님, 임신 중절로 인한 나아님 이렇게 했다면 법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임이라는 것, 불임이라는 것은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결혼의 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임이나 난임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한데 이게 과거에 임신 중절로 인한 난임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알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법원에 가게 되면은 이혼은 된다. 그러니까 저도 무슨 자료를 찾아봤더니 혼인이나 출산 사실을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낙태 경험에 대한 확립된 판례는 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낙태라는 것이 아무래도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 개인 비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공개된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게다가 이것이 이혼 사유다. 라고 법원에서도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서 그런 사실을 만약에 남편에게 고지하는 경우에 남편과의 가정 불화가 생길 것이고 그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기자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반응 같은 거 좀 정리를 해줄래요? 네네, 좀 각각 많이 나뉘었는데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이혼 맞습니다. 뭐 바로 이혼입니다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었고요. 이거는 첫사랑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3번은 실수가 아니다.
피임 안 한 결과는 책임져야지 남편에게 그대로 고백해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남편의 결정을 기다려라 이렇게 답변 남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만약에 이 남편분의 입장이라면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제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예.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도 예전에 남편이 여자친구랑 사이에서 임신 중절이 있었다면 여자 입장에서도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건 정답은 없죠. 어떤 분한테는 이걸 얘기하지 않는 게 더 괴로운 일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막 노이로제 정신병까지 걸릴 정도면 그때 이제 부부 간의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너무 긁어부스럼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꼭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이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정답은 아닙니다. 팀장님 생각 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남편이 진실로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말해야 되지만 사랑이 약간 부족하면은 지난 거는 덮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 남편이다. 예. 남편이기도 하고 사실 아이들도 가장 뱃속에서 지워진 아이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뭐 왜 이렇게 목소리가 그냥 뭐 이렇게 돼요? 뭐라고 말을 더 그러니까요. 하기가 참 예. 어려운 사연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